안녕하십니까. WM 지원 파트 서종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지급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이제 세제 전략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가지급금이에요.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표이사의 뭐 개인적 유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업 승계나 이런 좀 연결이 될 때 가지급금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시 계정으로서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인데요. 가지급금 처리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규제 대상 가지급금을 보면은 이제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법인과 제3자, 또 개인과 특수관계인, 개인과 제3자에 대한 가지급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이제 금전거래라든가 가지급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업이 좀 작다고 여겨져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평가 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업체 유찰, 뭐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기업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을 때 서류상으로는 매출을 일으켜서 이제 가공 매출을 담당을 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를 때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리베이트에 대한 상대 계산 과목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사용이나 분식회계, 부의 경비 이 세 가지 경우 가장 크게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불이익을 보면은 가지급금에 대한 먼저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증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법인이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만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가지급금이 많아지고 비용 처리도 불가능해지고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외 신용도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뭐 기업 평가가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여진 뭐 대출을 받을 때 오히려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지급금이 점점 쌓이면서 이자가 증가하게 되고 예, 계정과목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제 처리는 대표이사가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가져갔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종합소득세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급여나 퇴직급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받은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을 없애면은 법인세 절감이 이뤄지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신용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세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만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을 가장 흔한 뭐 급여나 퇴직급여지만은 판례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가지급금 없애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부당하다고 보고 이제 오히려 더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배당을 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배당을 통해서 당연히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절감이나 신용도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배당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조건적으로 증가하진 않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다른 소득이 없고 이제 배당소득, 이제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한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까지는 소득세율 15.4%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뭐 물론 건강보험료는 부담하겠지만 뭐 소득세는 15.4%만 부담하고 정기 배당을 받았고 그 배당으로 가지예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재산권이나 이러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뭐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처리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재산권 등 같은 특허권을 뭐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표이사가 특허권이 없다면 이제 미리 감정평가사나 변리사 등을 통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산업재산권에 대한 양도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제상 분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건데요. 양도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될 것이고 이제 일정 기간 꾸준하게 대여를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과세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추계경비라고 해서 일정 부분 경비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도 다 과세가 되지 않고요. 내가 받은 대가의 60%까지는 이제 의제 필요경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금액의 40%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 60%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해주는 게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특허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활용하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과거에는 영어권이었지만 요즘엔 이제 영어권에서 산업재산권이나 특허권 등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주식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법인에 대한 주주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오히려 법인의 이제 양도나 혹은 유상감자의 형태로 자기 주식을 이제 법인이 다시 매매를 하고 그 매매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런 유상감자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뭐 배당소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감자식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매매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법인에 대한 자기 주식은 세무서에서도 좀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자기 주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자기 주식 매매 소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판례들인데요. 뭐 조세 심판례 혹은 서울 고등법원 판례인데 실질상 업무무관 가지금 거래로 다시 본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규정을 이제 충족을 시켜놓고 자기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자기 주식 매매를 통한 가지금 처리한 금액만큼 2배로 이제 업무간 가지금 거래로 보게끔 이제 그러한 내용의 판례들입니다. 이제 가지금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초과배당 혹은 차등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과배당이라는 이제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 않고요. 주주 간끼리 이제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이제 별도로 따로 정해서 하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보면 이제 법인이 주주나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뭐 거기에 자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 1, 자녀 2, 뭐 아들, 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모, 아들, 딸 요 셋이 이제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이때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머지 배당 포기물에 대해서 아들과 딸에게 배당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법상 들어와 있는 명문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부모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부모가 소득세가 과세된 배당을 다시 아들과 딸에게 주게 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과세처럼 이렇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소득세 부담만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을 좀 줄여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과 배당에 대한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한 잉여금을 감소시켜서 가업 승계가 일어났을 때 법인 가치를 낮춰서 나중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에 대한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을 받으실 때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미리 이제 뭐 주주가 뭐 지분 이전이나 뭐 초과 배당을 통해서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가업 승계할 때 세부담을 많이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과 배당에 대한 초과 배당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들이 얻어간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뭐 탈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계산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주인 아버지의 지분율이 60%고 아들 20%, 딸 20%, 총 합쳐서 10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 5억에 대한 배당을 하게 되면 균등 배당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3억, 아들, 딸이 1억씩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초과 배당을 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3억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아들과 딸이 이제 2억 5천만 원씩 이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 초과 배당 금액은 5억에서 2억을 차감한 3억이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3,760만 원 소득세 상당히 발생하고 딸도 물론 이제 같은 지분율이기 때문에 3,76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1,000만 원이 이제 대략 계산이 되는데 증여세와 소득세의 차이가 오히려 마이너스 2,76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는 없게 됩니다. 초과 배당 금액 증여세 부담 없이 초과 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좀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이제 최소 1억부터 한 50억까지는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대략 57억부터 이제 증여세가 64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대략 50억까지만 초과 배당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의 이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과 배당에 대한 이제 납부의 증여세를 구하는 산식은 법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치고 거기에 성인이라면 2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할증세액을 포함한 세율이 곱해지게 되고 기납부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면은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이 있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때 50억에 대한 증여세는 20억 1,500만 원이지만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이 20억 6,460만 원으로 이제 소득세 상당액이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7억에 대해서는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640만 원 크기 때문에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초과 배당에 대한 세율은 이제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 배당을 할 때 법률상 검토는 이제 꼭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무효로 되기 때문에 초과 배당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사전적인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초과 배당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요. 이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자녀들이 피부양자라면 자연스럽게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고려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이제 세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부의 이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건 예전에는 이제 1995년 이전에는 발기인이 의무적으로 7명 이상이어야 됐고 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발기인이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제 상법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주주를 등재하는 이제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이제 나중에 가업 승계가 일어났을 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환원 문제나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세무 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시행 시기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세금 부담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걸 하게 되는 진정한 이유는 이제 세금 부담을 줄인다기보다는 나중에 가업을 승계할 때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소유자로 확인됐을 때는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랑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기고요. 실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유상거래라면 양도세랑 증권거래세 과세 문제가 생길 것이고 무상거래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확인 신청에 대한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랑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이제 법원 판결문을 좀 받아오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소송이 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필수 제출 서류와 임의 제출 서류 등 증빙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나중에 실소유자 확인 여부나 현장 확인 이런 것들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신청 요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명의신탁이 실제로 이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꽤 오랫동안 이제 영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역이 사실 불명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일단 요건을 만들어서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전 증여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탁팀 통해서 이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된 자산을 유치해서 고객 성향에 따라서 적법한 투자 상품을 매칭하는 서비스 체계인데요. 판매 시기나 고객 성향별 상품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신탁팀이나 저희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운영 자산을 보면은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채권, ELS, ETF, 예금 등 거의 모든 상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절차를 보시면 이제 영업자분께서 증여 니즈를 보유한 이제 가망 고객을 탐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나가게 됩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이제 상품 안내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증여 플랜 설계와 동시에 영업자에서 맞춤형 상품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서 증여세 신고 대행은 이제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여자산 맞춤 운용이라고 해서 사후 관리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적인 문제 관리 등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증여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보시면은 증여 시기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나이나 자녀의 경제력, 독립성 여부, 혹은 증여 이후에 부모님과 자녀의 삶에 대한 영향 정도를 고려하게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나이를 좀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 국세청 통계인데 보면 이제 40대 이상의 이제 요때 이제 증여를 가장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40대 이상이 된다는 소리는 부모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에 따른 상속의 준비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요 4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는 결국엔 상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함께 고려한 증여를 이제 고려해 볼 때 이제 40세 이상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인데요. 상속 전 10년 이전에 증여했느냐 아니면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했으면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과 그의 재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이 되지 않지만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이제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돼서 다시 정산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사전 증여한 재산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례를 보면은 상속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대략 2.4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0년 이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10억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5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0년 이전이냐 10년 이내에 따라서 대략 2.6억 원의 이제 세금 절약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산 가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보더라도 주식이 많이 한동안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요. 증여 시기에서 증여한 가장 좋은 시점은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시점에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증여했다면 증여 이후에 이루어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절세 시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물론 저평가된 상태이거나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증여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건 이제 기준 시가 공시되는 고시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말에 고시가 일어나게 되고 주택은 4월 말,
이제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기준 시가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시가가 오르기 전에, 공시되기 전에 이제 사전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제 기준 시가 상승분만큼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뭐 다음은 또 정책적인 요소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17년부터 8.2 대책, 뭐 9.13 대책, 작년에 12.16 대책과 최근에 뭐 6.17 대책, 이런 뭐 6월달에 발표된 대책 등 이러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관련된 대책들에 따라서 이제 뭐 증여 시기 결정 요소가 많이 좀 좌지우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항상 잘 살펴보시고 또한 뭐 저희도 이제 뭐 금융상품 자료실이나 뭐 어플을 통해서도 계속 그 정책 발표에 대한 보도 자료나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면은 이제 뭐 증여시기 결정 요소나 상담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제 WN 지원 파트 김지만 대리나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